사실 그 세션 초청 논문이 됐는데 이 연구는 제가 학위를 받고 제 과제를 진행하면서 수행한 연구라서 깊이는 조금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저희 그룹에서 하는 중대사고라고 하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발전소의 이제 중대사고가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대사고는 이제 다른 발전소의 사고와는 다르게 이제 붕괴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른 발전소의 경우에는 이제 파워를 끄게 되면은 이제 바로 열원이 없어지거나 이제 냉각이 시작이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계속해서 붕괴열을 발생을 시키고 그런 붕괴열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중대 사고는 크게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역은 레벨 2 영역인데요. 레벨 2는 이제 이 연료 다발이 녹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컨테인먼트 빌딩이 이렇게 페일하는 시점까지의 범위를 레벨 2 중대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그 중대사고 영역에서의 그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료 다발들이 녹게 되면은 리액터 프레셔 베슬 하반부에 이 뜨거운 용융물이 재배치되게 되고 이때 이 원자로 용기에 적절한 냉각이 가해지지 않으면 원자로 용기를 뚫고 이렇게 컨테인먼트 하부에 재배치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적절한 냉각이 취해지지 않으면 컨테인먼트 하부를 이제 뚫고 이렇게 나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냉각을 하게 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수증기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또한 콘크리트가 녹는 과정에서 비활성 가스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증기와 비활성 가스 그리고 수소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은 컨테인먼트 빌딩의 그 압력을 지속해서 높이게 되는 요인이 되게 되고 결국에 이 과압에 의해서 컨테인먼트 페일의 어떤 가능성이 또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수소가 발생을 했을 때 수소 연소에 의한 경락건물 페일의 어떤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각각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그 대표적인 현상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리액터 프레셔 베슬 하부에 재배치가 되었을 때 이 뜨거운 용융물, 붕괴열을 포함하고 있는 뜨거운 용융물의 경우에는 굉장히 난류 자연대로 터뷸런트 내추럴 컨벡션 현상이 이 내부에서의 어떤 열적 거동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 프레셔 베슬에서의 어블레이션도 하나의 연구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외부에 이렇게 쿨런트를 부어서 이렇게 식히는 전략이 있는데 이때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투페이스 플로우 환경이 형성이 되고 이때 이제 CHF와 관련된 실험적인 연구도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CHF의 경우에는 그 세이프티 이밸루에이션을 할 때 중요한 그 크라이테리어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실험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베슬 플러빌리티가 실패를 하였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온의 용융물이 외부로 진행을 하게 되고 뜨거운 용융물과 이 차가운 쿨런트가 만나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스팀 익스플로전이 일어나서 그 피크 프레셔로 인해서 컨테인먼트를 역시 위협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차가운 쿨런트와 뜨거운 그 리퀴드 상태의 용융물이 만나기 때문에 잭 브레이크업과 관련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을 통해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는 리퀴드로 일부는 파티클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베드를 형성하게 되고 이때 잭 브레이크업 랭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풀링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중요한 인자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잭 브레이크업 랭스를 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쌓였을 때 이 데브리 베드의 쉐입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그 파라미터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산 해석이라든지 실험적인 연구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에 쌓인 데브리 베드의 경우에는 포러스 미디어가 되기 때문에 이 포러스 미디어가 플럭을 한지 안 한지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가 또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콘크리트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주로 이렇게 녹는지에 대한
이런 실험적인 연구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계략적인 레벨 2 영역에서의 어떤 연구 분야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어쨌든 그 중대사고 전 영역에서 이제 수소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수소 연소에 의한 그 경락 건물이 이제 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소 거동에 관한 수치적인 연구가 오늘 발표의 주제입니다. 그 수소 거동을 이제 조사를 할 때에는 이제 특히 중대사고 조건에서 이 수소가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현상들을 함께 포함을 하고 있게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전략 중에 이제 그 감압을 특히 목적으로 이제 수증기가 계속 발생을 해서 과압에 의한 컨테인먼트 페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스프레이를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프레이는 어쨌든 수소의 위험성 그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액적의 드랙에 의해서 그 글로벌한 믹싱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수소의 로컬한 그 컨센트레이션을 떨어뜨리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그 수증기를 이제 계속해서 응축을 시키기 때문에 그 로컬한 영역에서 수소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실제 중대사고 조건, 즉 살수가 작동할 때 수소 고동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살수 작동할 때 수소와 관련된 현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소의 경우에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부에 이렇게 층성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살수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그 살수 액적들이 가스를 인트레인해서 이제 끌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터뷸런트 믹싱이 일어났고 이 결과로 인해서 결국에 이 스트래티피케이션이 깨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프레이가 작동할 때 뜨거운 수증기장에서 이제 그 살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베포레이션이라든지 컨덴세이션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수소 연구는 주로 이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나믹 파트와 서머하이드롤릭 파트로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이나믹 파트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믹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서머하이드롤릭 파트는 이러한 그 상변화 등을 통해서 감압이 어떻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험들이 먼저 수행이 되었는데요. 저희 연구팀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미들 스케일의 토스칸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 격실, 그리고 이제 볼륨이 상대적으로 작고 그 살수를 포함하고 있는 이 실험을 검증 케이스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머하이드롤릭 파트와 다이나믹 파트로 나눠서 그 실험이 진행이 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이제 다이나믹 파트에 좀 집중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소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 비슷한 가스인 헬륨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크게 두 가지 페이지로 나누게 됩니다. 헬륨을 상부에 스트래티피케이션을 시킨 그 후에 이제 상부에서 스프레이를 뿌림으로써 혼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한 실험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런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저희가 채택한 방법론은 오일러리안 라그랑지안 프레임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방법론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실제 상황을 푼다고 했을 때 가스 페이지의 경우에는 이제 오일러리안 프레임을 사용을 해서 이제 격자를 짜서 푸는 방식이고, 그 액적의 경우에는 라그랑지안 파티클 트래킹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아래와 같은 이제 가본 이케이션을 풀어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믹 이펙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파티클과의 그 모멘텀 트랜스퍼를 이제 해당하는 표시한 부분에서 소스텀으로 이제 교환을 하는 식으로 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때문에 모든 그 파티클 모두를 푸는 것이 이제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파티클을 묶어서 하나의 뉴메리컬 드럼렛으로 대표를 해서 푸는 파슬 컨셉을 채택을 해서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그 토스칸 113이라고 하는 실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이나믹 이펙트를 보는 것이고, 살수의 다이나믹 이펙트를 보는 것이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헬륨을 성층화를 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상부에서 살수를 함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믹싱이 되는지를
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특히 이 스프레이 오퍼레이션 기간에서의 그 헬륨의 볼륨 프랙션을 각 프로브별로 측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점점 이게 그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점차적으로 다 혼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이 최하단부 프로브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약 250초 정도에서 이 최하단부가 믹싱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치적인 저희 조건은 이제 먼저 그리드를 살펴볼 때 2D 엑시스메트리 지오메트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는 이제 그 승상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이제 살수 해석을 하는 것이 순서상 맞지만, 먼저 저희는 그 살수 액적의 그 다이나믹 이펙트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먼저는 일단 그 실험가스에 기반을 해서 승상화를 임의로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그래서 초기 조건으로 삼아서 해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피지컬 모델로는 이제 가스와 파티클이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투웨이 커플링을 사용을 하였고, 다음에 난류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파티클의 브레이크업이라든지 콜리전, 히든 매스 트랜스퍼, 페이스 체인지 같은 것들은 이제 다이나믹 이펙트만 보기 위해서 이것들은 고려를 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노즐 컨디션에서 해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한편 그 노즐과 관련된 해석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살수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아토미제이션 존으로 이제 그 노즐에서 분사된 그 살수 액적들의 특성들이 결정이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지나서 두 번째 영역은 이제 이너셜을 갖고 그 파티클들이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히든 매스 트랜스퍼가 주로 일어나는 영역이며, 마지막 영역은 이제 그 이너셜을 읽고 이제 세틀 다운 되는 영역이고요. 많은 선행 연구에서 이제 이 아토미제이션 프로세스는 이제 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이제 그 저희가 타겟하는 현상을 보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해당하는 현상들을 풀지 않고, 대신에 이제 실험에서 제공하는 노즐 및 수센티미터에서의 그 드랍랩 정보를 가지고 이것을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또한 이제 여기서 측정된 그 파티클들의 벨로시티와 사이즈를 사용을 하였고, 특히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의 경우에는 실험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이제 저희가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레스 로즈네밍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의 D와 N 값을 이렇게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찾아서 경계 조건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레퍼런스 케이스의 일반적인 현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흰색 대시드 라인으로 표시한 영역이 이제 노즐이 위치한 높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수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노즐 아래 부분, 즉 살수 액적에 의해서 활발하게 믹싱이 일어나는 영역이 있고, 또한 이 지금 현재 이 실험과 이 조건에서는 그 이 살수에 의한 모멘텀이 이제 상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노즐 상부의 경우에는 이제 디퓨전에 의해서 천천히 믹싱이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 파티클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플롯을 한 것인데, 이제 파티클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노즐에서 나오자마자 그 이너셜을 읽고 세틀 다운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어 근처에서 주로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파티클 액적이 큰 경우에는 그 이너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의 직진 운동을 하는 그런 경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실험값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 헬륨의 볼륨 프랙션 그 각각 프로브에서 잰 그 실험값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그 경향 자체는 어떤 특정 시점이 되었을 때 이것이 급격하게 혼합이 되는 그런 전반적인 경향을 일치를 하였으나, 그 특히 이 마지막 최하단 프로브가 혼합되는 시점을 믹싱 타임이라고 했을 때 이제 실험의 경우에는 약 260초이고 저희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지금 200초 정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 케이스를 레퍼런스 케이스로 삼고 이제 다양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파슬 넘버 이펙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티클을 다 푸는 것이 아니고 이 파티클들을 이제 여러 개를 하나의 파슬로 뉴메리컬한 드랍렛으로 이제 대표를 해서 푸는 방식인데,
제가 쓰는 그 코드에서는 이 파스 수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로 이제 파스 퍼 세컨드라고 하는 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1초에 그 노즐에서 몇 개의 파스를 쏠 것인가를 정하는 인자이고, 이것을 정하게 되면 그 파스에 몇 개의 파티클을 포함할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 위에는 이제 이 숫자까지는 잘 안 보이실 텐데, 극단적으로 이 PPS 값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 PPS가 작을 때에는 이 하나의 파셀이 최대 2만 개의 파티클을 대표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고, 굉장히 콜스하게 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 PPS를 이제 조절을 하였을 때 크게 두 가지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 믹싱 타임의 수렴 정도입니다. 이제 특정 파셀 수 이상을 써야지 이 현상이 어느 정도 수렴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이 파셀 수가 너무 적을 때에는 특히 그 헬륨과 에어의 그 프론트 라인이 굉장히 그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고, 파셀 수가 많아질수록 그 플럭추에이션이 작아진, 즉 웰 믹스된 상태에서 그 이 혼합층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격자 테스트도 진행을 하는데, 격자도 마찬가지로 그 특정 크기 이상이 이하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컨버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류 모델을 이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 난류 모델은 앞서 말씀드린 그 레퍼런스 난류 모델과 그 다양한 K엡실론류의 모델, 그리고 K-오메가 SST 모델을 비교를 하였는데,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레퍼런스 그룹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그룹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두 번째 그룹인데요.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빨간색 그룹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믹싱이 과도하게 예측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실험상에는 이제 위쪽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부에서의 그 혼합은 이제 디퓨전에 의해서 굉장히 천천히 되는데, 이 아래에 해당하는 그룹은 이제 굉장히 이것을 과도 예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 아래 그림에서 이제 혼합되는 양상 자체도 굉장히 이른 시점부터 이 혼합이 시작이 되고, 이 혼합되는 그 경향도 이제 조금 다르게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드랙 모델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그 베셀 안에 있는 파티클들의 레이놀즈를 전부 플랫하면은 이 가운데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노즐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 200에서 300 정도의 레이놀즈 수를 갖고 있지만, 그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이너셜을 대부분 잃기 때문에 약 80%의 파티클들은 50 아래의 레이놀즈 수를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이제 1000보다 작은 영역에서의 시립값, 대표적인 스피어 모델의 그 시립 코렐레이션인데, 대부분 이제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을 그 모델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하지만 이 스피어 드랙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 파란색 라인과 이제 그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모델을 사용을 하였을 때는 대부분 혼합 시간이 이제 유사하게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이제 드랙 모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평가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한 조금 제가 극단적인 개수들을 사용을 해서 평가를 하였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혼합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스피어류의 그 드랙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는 그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론입니다. 수소 거동을 그 중대사고 조건에서, 즉 이제 살수가 작동을 하는 그 조건에서 그 수소 거동을 평가하는 것이 중대사고 평가를 할 때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이제 그 살수의 그 영향 중에서 이 다이나믹 이펙트를 오일러라는 아감지한 방법론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고, 현재 연구 단계에서는 이제 파셀수와 그 격자 테스트가 이제 레퍼런스 케이스를 선정할 때 중요하다는 것을 평가를 하였고, 난류 모델과 드랙 모델을 비교를 했는데, 드랙 모델보다는 이제 난류 모델이 이제 굉장히 큰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